올림픽 컬링 대표팀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두 전 부회장의 부당 대우를 거듭 폭로했습니다. 팀 이름으로 들어온 경력금 행방도 모른다 강조했는데 이 부분 먼저 상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올림픽 컬링 대표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수들 동의하에 통장을 개설하였다고 장 감독님이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2015년 상금 통장으로 사용할 통장을 개설한다고 선수들에게 통보만 하였습니다. 장 감독님이 공개한 내역서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8년 올림픽 종료 시까지 상금의 입출금에 대해서는 선수들에게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용 내역에 대하여 장 감독님이 일방적인 통보만 하였을 뿐 그 어떤 사전 동의도 없었습니다. 2016년, 2017년에는 국가대표로서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수들의 상금을 훈련비로 사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행사 및 기금, 포상 등 관련하여 주최 측에서 선수 개인에게 입금해준 경력금은 선수 개인 계좌로 모두 입금되었으나 팀 이름으로 받은 경력금은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장 감독님이 증거로 배포하신 고은사 1,200만 원도 카톡에서만 의견을 물었을 뿐 그 후로 언제 얼만큼 사용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고은사 외에도 기사에도 언급이 된 의성군민기금 또한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동안에 들어온 상금에 대해서 네. 특히 올림픽 이전에 뭐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어디에 쓰고 이런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저 선수들의 입장은요. 네. 우선 2015년에 통장이 개설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그 장 감독의 그 해명은 선수들의 동의를 받아서 통장을 개설했다. 이 통장에 있는 돈은 선수들의 어떤 훈련비라든지 참가비 이런 거로만 전적으로 쓰였다라는 취지로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네.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은 그 통장을 개설할 때도 우리 동의를 받고 개설한 것도 아니고 개설을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2015년부터 2018년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의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2018년 7월에 내역서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일부 뭐 장비 구입이라든지 일부 뭐 그 교통비라든지 식비 네.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전체적인 내역, 상세한 내역, 특히 그것을 그 내역을 입증할 만한 어떤 뭐 통장 뭐 기록이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본인들이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두 전 부회장의 사위죠. 장반석 감독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 네. 통화해 보니까 뭐 여기저기 참가비로 가는데 항공비도 많이 들고 뭐 숙비도 많이 그러니까 뭐 숙박비도 많이 들고 그런 거 다 그 상금을 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금으로 네. 그런 훈련비 뭐 이런 거 그 뭐 참가비 이런 네. 거를 썼다고 하는데요. 또 선수들 입장은 상금이나 격려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네. 그것과 별개로 왜 이 상금을 그런 용도로 썼는지 설사 다 썼다고 해도 선수들하고 공유해야죠. 그렇죠.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공유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네. 이 팀 이름으로 들어온 상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출이라든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또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그동안에 여러 대회에 참가하는데 우리 정부나 자치단체나 경북도는 하나도 지원해주지 않았느냐. 전부 자기들 상금 받은 거 갖고 썼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자 컬링 그 대표팀 선수가 국가대표잖아요. 네. 2016년부터 국가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대표 컬링 선수들은 전부 자기 돈으로 그동안 살아온 그러니까 선수 훈련해 온 겁니다. 그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네. 국가대표는 훈련 지원비가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4월부터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 때까지만 훈련비 받은 것만 해도 대한 컬링 경기연맹에서 준 게 17억 9천만 원이라고 KBS 취재 결과 드러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17억 9천만 원. 네. 그런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분명히 드러나야겠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확실치가 않고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금이나 이런 거 통장을 만들어서 결산을 했다고 하는데 네. 2015년에 통장 만들고 2018년 7월에 결산을 했다는 거예요. 딱 한 번.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결산을 언제 중간에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게 네.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도부가 사생활을 침해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저희에게 온 팬분들의 선물과 편지는 항상 뜯어진 채로 받았습니다. 팀으로 온 선물들은 이해할 수 있으나 선수 개인에게 온 선물들과 편지는 다 뜯어서 먼저 감독님이 확인하시고 선수들에게 준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것도
납득이 안 되면 근데 올림픽 기간 그 전후로 해서 선수들 휴대폰도 감독이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언론사에 있는 제작진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요. 네. 김경도 권한대행을 통해서 선수를 인터뷰하려고 접촉을 했답니다. 근데 김경도 권한대행이 화를 막 내더라는 거예요. 나를 인터뷰를 해야지 왜 선수를 인터뷰를 하느냐.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표현을 좀 국민들은 사용하던데요. 선수들 목소리가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뭐 김경도 권한대행이 자신이 인터뷰를 하려고 했다거나 이게 이제 선수들의 얘기하고 대략 일치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선수 생활 중에 단체로 받은 뭐 예를 들어서 편지하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미리 뜯어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특정 선수한테 보내는 선물이나 편지 같은 것도 네. 미리 다 개봉해서 선수들한테 줬다고 하는 거고 네. 뭐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 훈련 중에 방해될 수 있으니까 못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완전히 사생활을 통제하듯이 했다고 하는 거죠. 그 선수들과 올림픽까지 같이 했던 갤런트 그 코치도 오늘 100% 팀킴의 주장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지금 이제 사생활이 철저하게 통제됐다, 소통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캐나다 코치죠. 네. 역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고 네. 훈련이 어떻게 일정이 진행되는지도 잘 몰랐다. 그리고 김민정 감독이 그만큼의 어떤 실력을 갖추지도 못했다. 네. 감독이 와서 2시간 동안 훈련하는데 1시간밖에 견디지 못하고 나머지 1시간은 있지도 않고 나가버렸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갤런트 코치와 선수들끼리만 했고 감독은 잘 나오지도 않았다고 선수들이 않았고. 주장했는데 그 부분이 부분을 일치합니다. 확인해 준 거죠. 네, 그 예. 부분을 확인해 준 겁니다. 의성 컬링 훈련원도 거의 김경도 전 부회장의 개인 훈련원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선수들 주장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컬링을 계속하려면 훈련장이 있어야 합니다. 의성 컬링 훈련원에서 계속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원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선수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완벽하게 분리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거의 김경도 전 그 부회장이 허락해주는 사람만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하고, 네. 마치 김경도 전 선수들 주장에 따르면 김경도 전 부회장이 자기 돈으로 지은 무슨 사설 훈련원처럼 그렇게 사용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 평창올림픽 컬링 대표단 선수들 말고 그 전에 컬링 선수들의 주장은 어떨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충격적이거나 이런 것보다 그냥 속 시원한 느낌? 터질 게 터졌구나 하는. 팀킴이 제기한 문제 제기와 거의 흡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2010년도까지 이제 전국 135명 컬링인들 서명을 받고 선수들의 12명의 진술서 받아가지고 대한체육회 그리고 경북도 그리고 의성군에다가 제가 제출을 해서 부당함을 호소를 했었죠, 그 당시에. 솔직히 최고 권력자죠. 그나마 말 한마디로 선수 막 자를 수도 있고 쉬는 날이나 막 그럴 때도 막 다른 활동 같은 거 시키거나 그러고 강습을 좀 해줘라 막 그런 거 같은 거. 자, 김경도 전 부회장, 김민정 감독이 딸이고요, 그죠? 네. 장반석 감독이 사위고 그 네. 일가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김경도 전 부회장은 컬링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도 받았고 소송도 진행 중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월에 1년 6개월의 자격정지라는 좀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작년 6월에 이 대한컬링 경기연맹 그 회장이 공석이 돼서 그때 직무 대행을 맡았습니다. 근데 60일 이내에 회장 선거를 해야 했는데 그 회장 선거를 치르지 않아서 이 관리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연맹이. 그러면서 자체 행정 기능을 상실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해서 지금 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끝으로 간단하게 김경도 전 부회장 측의 입장 반론 삼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설명을 해주시면요. 지금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상금은 운영비로 투명하게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어린이집 행사에 선수들이 동원됐다고 하는 것은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더라고요. 예, 미리 이제 상의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카톡 보냈다고. 장반석 감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화 봉송할 때 패럴림픽. 선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요청을 이제 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받았는데 그 부분도 선수한테 미리 사전에 설명하고 했다고 하는데 선수는 나는 전혀 못 들은 얘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은정 선수가
결혼하고 임신을 이제 준비 중인 상황이에요. 김문정 선수를 빼버리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김초희 선수도 빼버리려고 했다 이런 네.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문정 선수를 빼면서 다른 선수들하고 아예 분리시키려고 지금 네. 시도를 했다고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정부에서 감사한다고 했으니까 국민들이 이거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자,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자, 사사건건 내일 오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